자, 이릉대전이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면 뭐냐? 조조가 자기의 이 왕위를, 그때까지는 황제가 아니었으니까 제위가 네. 아니라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 와, 나 진짜 궁금했었거든. 예, 요거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조가 고민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외에 아들도 있습니다만 그 물망에 올랐던 최종 결승전의 파이널이 누구였냐면 조비와 조식이었습니다. 조비는 맏아들입니다. 장자. 그렇죠. 조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맏아들이 됐죠. 그다음에 조식은 몇째인지는 나오지 않으나 주석에 의하면 셋째 아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파이널에 올라온 두 아들들을 놓고 뭘로 가늠을 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우수성이었어요. 얘가 더 우수할까? 제가 더 우수할까?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항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연희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못하는 과정 사이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조식을 미는 파와 조비를 미는 파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조조가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뭔가 문제를 내요. 그러면 좀 더 현명한 답을 하고 현명하게 풀이를 하고 대처를 하는 좀 더 나은 판단을 하는 애한테 점수를 주는 거지. 그런데 첫째가 조비고 네. 그 다음에 뭐 셋째라고 합시다. 네. 그 조식이 있는데 조식 밑에는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양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수가 누구냐면 예전에 유비하고 조조가 한중을 놓고 싸움을 펼칠 때 조조가 막 이렇게 싸움이 지리하게 늘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밑에 그 후희야 장수가 들어와서 전하 오늘의 암구호를 뭘로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네. 조조가 그때 닭고기 먹고 있다가 네. 계륵 이렇게 얘기해서 계륵이 나온 거예요. 예, 요건 연희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조조가 계륵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위선은 아니지만 주석 배송지 주에는 나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조조의 그 계륵이라는 말을 갖고 갑자기 양수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요? 예. 지금은 그 한중 공방전이에요, 지금. 예전 과거. 그렇죠. 네. 218년에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양수가 짐을 싸.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짐을 싸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잖아. 왜요? 하니까 승상이 계륵이라고 한 것은 이게 버리기는 싫고 아깝고 하자니 이건 뭐 득도 없고 고민하는 거다. 이 전쟁은 철수할 것이다. 고민하시다가 철수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조조는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조가 그것을 양수가 미리 알아차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조조가? 네. 와,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뭐야 저놈이 그 미리 그 군기를 흩뜨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볼 땐 그렇죠. 그래서 정상은 좀 다른데 조조가 이 일로 양수의 모가지를 날려요. 그런데 그 전에 조조는 이 양수한테 약간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찍혔냐면 이 양수가 조식을 도와요. 사실 그 계륵고사는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인데 양수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난 아닌데 보니까. 예. 그래서 조주간에는 어떠한 질문도 가장 잘 대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도를 집어내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그래서 조식이 계속 점수를 따. 조비가 점수를 잃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비가 좀 더 인간적인 면을 그 부각을 해요. 이렇게 잔재주에서는 졌지만 야 그래도 이 장남이 최고구나 하는 그런 면을 딱 보이면서 조비가 낙점을 받습니다. 역전승을 한 거죠. 예, 정사는 물론 그 조식에게
좀 흠결이 있었다라는 것에 좀 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조조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와중에 예. 조조가 어떤 인물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웬만한 사람하고 상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한날의 운명이 달렸는데. 그렇죠. 조조의 의중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은 특히 그 주제가 후계라면 이건 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에요. 그렇죠. 예, 전체 다 줄이 이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저쪽으로 후룩 갔다 할 문제니까. 또 조비와 그 조식 밑에 줄 쓴 사람들이 몇천 명일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의논을 못 하는데 누구하고 의논을 하냐면 가후하고 의논을 합니다. 조조가 가후한테 물어요. 조식이 좋을까? 조비가 좋을까? 누가 더 내 후계자로 맞을까?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가후가 대답을 안 해요. 야, 누가 더 좋냐니까 확 좀 목소리를 높이니까 가후가 아, 예.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자식 내가 묻는데 무슨 딴 생각을 그렇지. 또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하니 가후가 뭐라 그랬냐면 아, 잠시 원본초와 유경승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본초와 유경승. 예. 그러면서 대화가 끝나요. 그때 조조는 무릎을 치고. 그렇죠. 조조는 크게 웃으면서 조비로 낙점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저는요. 사실 정사 삼국지를 처음 구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본 게 이거였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오. 과연 연의에서 멈췄느냐? 그렇죠. 정사에도 기술이 돼 있느냐? 예. 봤더니 가후전에 나옵니다. 이게. 오. 그러면 원본초와 유경승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한 게 뭐냐? 원본초는 원소예요. 원소는 원담, 원상, 원희 이렇게 아들이 있었죠. 네 번째에 있었던 애는 또 원래 힘도 없었고 원소가 망한 것은 원희에다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약에 비슷비슷했다면 장남, 원담한테 그 힘을 실어줬으면 아마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해서 그렇게 후계가 사람들 줄 서가지고 서로 싸우진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유경승, 유표입니다. 유표는 형주의 지배자였죠. 원래 아들 유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첩을 들여서 거기서 나온 소생 유종한테 물려주는 바람에 유종이 오자마자 바로 조조한테 항복을 했죠. 그 말에 답이 있었군요. 그렇죠. 가후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조의 머릿속에는 종이 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비를 태자로 삼았다 합니다. 조비는 조식 때문에 거의 죽다 산 거예요. 아마 셋째가 왕이 되었으면요. 자기보다 더 손 위의 형들을 정말 봐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단목 날리지. 네. 그래서 어찌됐건 자기의 자리를 위협했던 조식과 그 밑에 것들 조비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제대로 봐줬겠습니까? 그렇죠. 조식의 특기는 뭐였냐면 시를 잘 썼어요. 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식까지 집어넣어서 삼조라 그래요. 조조, 조비, 조식을 우수한 조씨라 그래서 삼조라 그럽니다. 예. 뭐 어찌됐건 조식을 불러가지고 네 놈이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했다라는 말은 못하고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죽여 마땅한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요? 내가 7걸음을 걸을 동안 시를 써내라. 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명분만 만들 뿐이네. 그러니까 뭐 이태백이나 이런 정도 돼야 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저 죄인이 죽을 놈이 바꿔주세요. 그쵸. 뭘로? 한 700보 정도로?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7걸음을 걸어요. 다 걷는데 조식이 시를 팍 써냅니다. 멋진 시를. 어떤? 아무튼 얘기 들어보세요. 네. 써냅니다. 못 죽였어.
조비가 봤더니 오 진짜 시가 훌륭한 거야. 오. 그런데 야 이거 안 돼. 이 글자를 넣지 말고 써. 에? 이렇게 또 바꿉니다. 다시 7걸음을 걸어요. 걸었더니 또 써냅니다. 또 보더니 야 이거 형제라는 단어 이거 별로 안 좋아. 내가 꼭 너를 괴롭힌 것 같잖아 임마. 형제를 빼. 계속 꼬투리 잡네. 그렇죠. 그래서 또 씁니다. 또 7걸음 또 걷고. 7걸음을 또 걸어요. 자두 연두기.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뗀다. 두제 부중읍. 콩은 솥 안에서 운다. 본시 동근생. 본래 같은 뿌리에서 났는데 상전 하태급. 어찌 이리 급하게 복가되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너하고 나하고 그렇지. 같은 뿌리에서 난 같은 콩인데 왜 나를 이렇게 복가되느냐. 그렇지. 닥달하느냐. 네. 완전 명시죠. 야 뜨끔했겠는데. 네. 그래서 너무 잘 써가지고 네. 조비가 살려줍니다. 야, 그 시 하나로. 예. 와. 자, 그래서 이 조식이 쓴 시를 칠보시라고 합니다. 칠보시. 7걸음을 걷는데 그렇죠. 졌다. 네, 칠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칠보시라고 하면 이 콩 볶는 거, 콩 볶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칠보시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마지막 칠보시예요. 하지만 판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판본에 따라서 앞에 2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시로 하나만 나와가지고 하나만에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의에 따라서 어떤 판본은 시를 2번 짓고 어떤 판본은 시를 3번 짓고 1번 짓고 그리고 좀 글자도 좀 달라요. 같은 뜻인데 모본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첫 번째가 자두 지작갱 뭐 이렇게 다른 한자로 시작하는데 뜻은 좀 다르지만 뭐 뜻하고자 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의에만 나오는 겁니다. 아. 네. 야, 근데 아무리 연이라도 그 쫙. 잘 썼죠. 네. 예, 그런데 이 시는 나관중이 쓴 시가 아닙니다. 그럼 이 칠보시는 후대에 써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 정사에는 조비가 놀랍게도 조식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자기를 위협한 동생인데. 그렇죠. 전혀? 한데 살려줍니다. 이야. 조식이 더 오래 살아요. 에? 조식의 부하들은 숙청을 하는데 조식은 그냥 살려줍니다. 야, 이건 뭔 경우야? 그래서 갈수록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보면 그 노급, 시급, 네. 땅. 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왕으로 책봉을 해가지고 그 시급을 계속 늘려줘요. 재산을 더 늘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생한테? 그렇죠. 조식한테. 와. 조식은 조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삽니다. 조비도 일찍 죽고 조식도 일찍 죽거든요. 조비는 40살에 죽고 조식은 44살에 죽나? 아무튼 둘 다 명은 짧은데 어찌되었건 조비보다 더 오래 삽니다. 복지 않았는데 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후대에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에피소드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만 배송제 주에도 없는 걸 보면 요거는 그 이후에 아마 이랬을 것이다. 왜? 얘가 괴롭혀야지 더 재미있고 말이 그다음에 되니까. 원래 살았잖아요. 더 극적으로 살아야지만 그렇지. 더 재밌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이 멋진 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보시는 사실은 나중에 지어진 후대 작품이다. 그런데 너무나 잘 지었더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연희에 보면 그 이릉대전의 마지막에 잠시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뭐 시간도 좀 적당하고 해서 요거 잠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연희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육손이 사실은 제가 저번 시간에 휘하 장군들이 유비의 마지막 숨통을 끊겠다고 하는 것을 육손이 말렸다라고 되어 있죠. 네네. 말린 이유가 나옵니다. 요건 연희에만 나오는 겁니다. 육손이 왜 그랬냐면 자기도 치러 갈라 그랬어. 네. 가는데 길목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야 저거? 그랬더니 제갈량이 가면서 저렇게 해놨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그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쓱 본 거예요. 네. 가까이 가서. 신기하네. 이러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고 무슨 함정처럼 창이 올라와 있고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로 가면 뭐가 막혀 있고 부비트랩. 그렇죠. 이상하게 일로 가면 뭐가 막혀 있고 왜 무협지에 나오는 진 안에 갇힌 거야. 아무리 헤매도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지옥 같은 데 갇힌 거야. 미로 같은데. 예. 와, 큰일 났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노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젊은이 길을 잃었소. 예, 노인장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따라오시오. 이러면서 어디 쑥 가더니 그 심산유곡 같은 그런 깊은 산을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봤더니 다시 돌무더기야. 구사일생한 거지. 그래서 육손이 그 노인한테 고마워합니다. 아, 혹시 누구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황승헌이란 사람이요. 황승헌. 내 사위가 제갈량이요. 오! 네. 사위가 나중에 여기에 젊은 장수 하나가 갇히게 되는데 장인께서는 절대 구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보고 있자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갇혀서 죽게 된 걸 참 못 보아줘가지고 이렇게 나섰다. 그러고는 갑니다. 오. 그러니까 육손이 이거 제갈량은 내가 덤빌 급이 아니구나.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나 저기 갇혔다가 나왔다. 그런 쪽팔린 소리는 안 하고. 그렇지. 아까까지 이 공격하려고 했던 이 대장이 갑자기 야 돌아가자. 아니 왜요? 아까까지 가자면서 야 저기 저 위나라 쳐들어오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연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를 보는 것은 두 단계거든요. 하나는 정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과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이 역사가 정사든 야사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짜냐, 진실이냐, 실제냐 이렇게 보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학자들이 더 저명한 학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저는 그냥 정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연희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까지만 말할 뿐입니다.